뜨거워. 동화산업 7층에서 외마디 비명이 퍼졌습니다. 야, 고졸. 너는 주문 하나 제대로 못해? 내가 이거 시켰어? 한 남성이 고졸 여직원 한미정의 머리 위로 짬뽕 국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뜨겁고 빨간 국물이 한미정의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하얀 블라우스는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부장님, 너무 하시네요. 너무하기는 이렇게 가르쳐야 고졸들은 사람 구실이라도 하지.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한미정 아니 윤다희는 부들부들 온몸을 떨며 가슴에서 피어나는 분노를 억눌렸어요. 사실 윤다희는 고졸 한미정이라고 속이고 위장 취업해 일하는 중이었어요. 이게 아버지가 만든 회사의 진짜 모습이라고. 윤다희는 이제야 아버지가 밑바닥부터 배우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인의 인생이 바뀐 건 한 달 전 아버지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윤석진 회장은 자신의 저택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딸 윤다인이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윤석진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인아, 내가 동화산업을 물려받을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니? 윤다인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하버드 MBA까지 수료했잖아요.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인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학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 윤석진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진짜 경영은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회사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 알아야 해. 다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윤석진 회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아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경험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장이 내민 서류는 이력서였어요. 이름은 한미정, 최종 학력은 여자상업고등학교였습니다. 신입 인턴의 이력서다. 앞으로 3달 동안 고졸 한미정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의 실체를 체감했으면 좋겠다. 다인이 놀라 눈을 크게 치켜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제가 인턴으로 위장 취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고졸 직원으로요? 말도 안 돼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하지만 윤석진 회장은 단호했어요. 이게 내가 회사의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치르는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진짜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구나. 다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제 능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다인의 거부에도 아버지 윤석진 회장은 완강했어요. 임원들이 말하는 경영 실적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회사를 발전시키는 사람이다. 진정한 리더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 중심 경영을 하는 거야. 그걸 밑바닥에서 배우라는 것이다. 다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고졸 인턴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기획실장 같은 간부로 해주세요. 그럼 내가 회사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알면 되겠구나. 윤석진 회장의 목소리에 서리가 내렸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인은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3달이면 되는 건가요? 다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래, 3달이다. 그동안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회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야. 윤석진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일은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라는 거야. 아무에게도 내 정체를 말하면 안 돼. 다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알겠어요. 경영관리본부에 배치된다고요? 우리 회사의 핵심 부서잖아요. 맞아. 거기가 가장 치열한 곳이니까. 윤석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회적 약자 취업 형식으로 서류는 다 준비해뒀다. 한 달 후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엘리트로 성장해온 윤다희는 가난한 고졸 출신 인턴 한미정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윤다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변신을 마무리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의상 대신 소박한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고 화장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죠.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제부터 난 고졸 신입 인턴 한미정이야. 다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가슴 한편에서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이 경험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과연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동화산업경영관리본부에 들어서자 자리를 안내받았어요. 사방에서 조롱하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왔다, 고졸 인턴. 우리 부서의 고졸이라니 뭐 하는 짓이야.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에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처음 겪는 무시와 편견이었습니다. 경영관리본부 오창호 부장은 이상한 눈빛으로 위아래로 흘겨봤습니다. 야, 한미정, 대학은 왜 안 갔어? 공부를 못했어? 미정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설정한 캐릭터에 맞게 대답했습니다. 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여기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아니면 못 오는 곳이야. 어쩌자고 고졸을 뽑고 난리야. 그래도 뭐 얼굴은 이쁘장하네. 오창호 부장은 면전에서 학벌을 따지고 성적 희롱까지 했습니다.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고 미정은 자리에 앉아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었죠. 평생 우등생으로 엘리트로만 살아온 미정에게 이 상황은 낯설었습니다. 부장은 물론 직원들도 미정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미정의 이름은 고졸이었습니다. 주로 업무는 복사 커피 준비, 회의실 청소, 직원들 쓰레기통 비우기였어요. 고졸, 여기 회의 자료 20부 복사해와. 오전에 부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미정도 참석하고 싶었죠. 부장님, 제가 회의 내용을 듣고 싶은데요. 오창호 부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고졸이 들어서 이해할 내용도 아니고 시키는 일이나 해. 자빌이나 열심히 하라고. 부서의 분위기는 차갑고 배타적이었어요. 의견을 내면 고졸이 뭘 안다고 말을 해. 끊임없이 무시하고 차별과 언어 폭력이 일상이었죠. 고졸, 보고서, 서식도 제대로 못 맞추냐? 야, 고졸, 머리가 그렇게 나빠. 고졸이라서 그래. 우리가 이해해주지 뭐. 계속되는 직원들의 조롱에 미정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했죠. 미정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맺혔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왜 이런 경험을 시키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이 회사의 민낯,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진짜 고졸 출신 직원들, 지방대 출신 직원들, 밑바닥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청소부, 경비팀 직원들이 이런 차별과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미정은 평생 잊지 못할 비참한 일을 겪게 됐어요. 경영관리본부는 1분기 실적 보고서 마감으로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사무실 구석에서 미정은 몇 시간째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배고프다. 저녁은 사무실에서 먹자. 오창호 부장이 배달 주문을 지시했어요. 고졸, 중국집에 주문 좀 해. 각자 원하는 메뉴 다 다르니까 주문 잘 받아. 미정은 조용히 메모지를 들고 돌아다니며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오창호 부장의 삼선짬뽕, 배채린의 볶음밥, 이정범 대리의 짜장면, 총 15명의 주문을 받는 동안 메모지는 빽빽해졌습니다. 미정이 전화로 주문하는 동안 오창호 부장이 옆에서 신경질적으로 지켜봤어요. 나는 삼선짬뽕 말고 굴짬뽕으로 바꿔. 주문을 수정하려는데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냥 다시 삼선짬뽕으로 해. 40분 후 음식이 도착했어요. 미정은 회의실 탁자 위에 신문지를 깔고 배달 음식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삼선짬뽕 여기 있습니다. 오창호 부장이 뚜껑을 열자 굴짬뽕이 나왔어요.
식당에서 주문 변경이 잦아 실수한 것이었죠. 순간 오창호 부장의 얼굴이 찌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삼선짬뽕이야? 내가 분명히 삼선짬뽕 시키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엔 삼선짬뽕을 주문했는데 중간에 굴짬뽕으로 바꾸셔서. 오창호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고졸이 들어오더니 되는 일이 없어.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창호 부장이 갑자기 굴짬뽕 그릇을 들어 미정의 머리 위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얼굴과 머리를 타고 흘러내리자 미정은 순간 비명을 질렀어요. 하얀 블라우스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죠.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지만 나서서 말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몇몇은 키득거렸죠. 고졸 주제에 경영본부가 말이 돼? 주문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하겠어. 역시 학벌이 있어야 해.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이 미정의 귓가를 때렸어요. 뜨거운 국물로 화상이 날 것 같은 얼굴을 감싸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부들부들 떨렸어요. 빨갛게 물든 블라우스, 짬뽕 국물이 묻은 머리카락, 초라한 모습을 보며 참담했습니다. 울컥해서 자신의 정체를 말할 뻔했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미정은 몸에 찌든 냄새를 씻어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노트북을 켜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동화산업 인턴 일지라는 제목을 붙이고 첫 문장을 적었죠.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다. 이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든 증거를 모을 것이다. 미정은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 회사를 변화시킬 기회였습니다. 고졸 인턴 신분이지만 언젠가는 이 회사의 리더가 될 사람으로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미정은 이제 단순한 인턴이 아니었어요. 점점 회사의 실체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짬뽕 사건 이후 더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작은 단추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고졸에게 어떤 일을 시키지? 아침마다 오창호 부장의 의미심장한 미소가 미정을 맞이했습니다. 회사 생활 2주째 미정은 경영관리본부의 일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어요. 회의 중 의견을 말하면 고졸이 감히 무슨 말을? 일하며 무시당했고 점심시간에는 홀로 식사하는 일이 많았죠. 어느 날 마케팅 본부와 합동회의에서 미정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이 마케팅 전략은 젊은 세대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또래 친구들은 이런 접근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오창호 부장이 짜증을 내며 가로막았어요. 잠깐, 고졸이 마케팅을 알아?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도 쉽게 말 못하는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의견을 내? 회의실은 조롱이 섞인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하지만 미정은 참아야 했죠. 이제 미정에게 이런 조롱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밑바닥부터 바꿔야 할 회사의 관행, 부조리, 비리, 갑질 문화였으니까요. 미정은 잠입 수사를 벌이듯 회사의 모든 걸 들여다보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정은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됐어요. 미정이 우연히 오창호 부장의 컴퓨터 화면을 보게 되었어요. 사내 메일함이 열려 있었고 유재민 사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산 유용권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진행해. 회계팀은 내가 말해둘게.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회사 자금 횡령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정은 더 깊이 파고들었죠. 비정규직 직원들의 수당 착취, 업무 외 사적 지시, 회사 카드 남용,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았어요. 야, 고졸, 이번 주말에 내 개인 세금 신고 좀 도와줘. 회사 일이니까 당연히 봉사해야지.
오창호 부장의 말을 녹음하며 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쌓여갈수록 미정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이건 회사 전체의 부패한 시스템이었죠. 경비팀의 최명자 씨가 한미정에게 살짝 귀띔해 주었습니다. 한미정 씨 혼자 힘들죠? 부장님 원래 그래요. 작년에도 인턴 한 명이 울면서 그만뒀어요. 그날 밤 미정은 아버지 윤석진 회장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을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CCTV 영상, 녹취록, 이메일 복사본, 작업 지시서. 미정의 증거 파일은 점점 방대해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감시자가 아닌 회사의 부패를 고발할 내부자였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였죠. 드디어 미정은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바로 동화산업의 모든 임직원이 모인 전사회의였어요. 미정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블릿 안에는 2달간 모은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죠. 오늘은 첫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새로운 사업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유재민 사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미정이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뭐? 저기 고졸, 회의 중에 무슨 짓이야? 오창호 부장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당장 자리로 돌아가. 저도 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발언권이 있습니다. 한미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오창호 부장이 그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고졸 주제에 감히, 경비, 고졸 좀 데려가.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윤석진 회장이 들어왔어요. 무슨 소란이지? 모두가 놀라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재민 사장이 허둥지둥 설명했어요. 회장님, 신입 인턴이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보내겠습니다. 잠깐, 윤석진 회장이 미정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전 직원에게 공유할 것이 있습니다. 한미정이 대답했어요. 오창호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들어보지. 윤석진 회장의 단호한 한마디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미정은 앞으로 나와 태블릿을 큰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짬뽕 사건의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오창호 부장이 짬뽕을 한미정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오창호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정은 다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산 유용 이메일, 회계 조작 증거, 비정규직 착취 자료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유재민 사장님과 오창호 부장님이 공모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유재민 사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저 인턴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 고졸이 모함하는 겁니다. 오창호 부장도 소리쳤어요. 미정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한미정이 아닙니다. 미정이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를 풀자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저는 윤다인입니다. 윤석진 회장님의 딸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고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라며 놀랐어요. 오창호 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유재민 사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배채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시했는데 회장님 따님이라고. 이정범 대리는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진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증거를 확인했다. 사장 유재민은 직무 정지, 오창호 부장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유재민 사장이 절박하게 외쳤지만 경비팀이 이미 그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오창호 부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회장님 따님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오창호는 윤다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다인은 뿌리쳤습니다. 대신 다인은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현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권력이 아닌 존중으로 일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경비팀 최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청소 노동자 이윤경은 작게 속삭였어요. 드디어 변화가 오는군요.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인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동화산업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윤석진 회장은 전 직원들 앞에서 딸을 공식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윤다인이 신임 사장으로 회사를 이끌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인은 단상에 올라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가 2달간 고졸 인턴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4가지 개혁 과제를 제안하겠습니다. 다인은 학벌 차별이 없는 회사,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갑질 문화 타파, 내부 고발 활성화와 내부 고발자 보호를 개혁 과제로 제시했어요. 출신 학교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대우를 받는 건 부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윤석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인은 굳은 의지로 개혁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윤리 경영실을 설치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지시를 감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고발센터를 만들어 회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직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경영, 윤리 경영을 최우선 경영 모델로 만들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윤석진 회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신임 사장 윤다인이 제안한 4가지 개혁안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동화산업은 모두가 존중받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숨죽여 살았던 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청소 노동자 이윤경이 다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커피 쏟아진 블라우스를 제가 빨아드렸잖아요. 그때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청소부를 그냥 투명인간처럼 대했는데 감사합니다. 다인은 이윤경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한 달 후 동화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학벌 차별이 사라지고 비정규직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어요. 회의실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의 의견이 존중받았고 서로를 인격체로 대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윤석진 회장은 다인의 개혁을 지켜보며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내가 진짜 리더였구나. 이제 회사를 맡길 수 있겠다.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다인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오창호 부장과 유재민 사장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윤리경영실에서도 내부 조사를 병행할 겁니다. 다인은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했어요. 검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창호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이 압수수색되었고 유재민 사장의 금융거래 내역도 전면 조사되었어요. 다인이 수집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오창호 부장의 비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했어요. 회사 자금 횡령은 기본이고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인사권을 이용해 승진과 채용을 매매한 증거까지 나왔어요. 난 그저 회사의 관행을 따랐을 뿐이야. 오창호 부장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이제 고압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유재민 사장의 연루였습니다. 처음에는 부하 직원의 일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다인이 확보한 이메일과 녹취록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을 명백히 증명했어요. 결국 유재민 사장도 구속되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유재민 사장은 오창호 부장뿐 아니라 다른 임원들과도 공모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이를 해외 계좌로 숨겨왔어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정황도 포착되었죠.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오창호 부장은 몰라보게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위세등등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피고인 오창호는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오창호 부장이 괴롭혔던 수많은 직원이 법정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해방감과 정의가 실현된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죠. 피고인 유재민은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의 유재민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동화산업 전 직원들에게 판결 소식이 전해졌어요. 회사 곳곳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정의가 이겼어요. 드디어 이겼어요. 오창호 부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직원이 눈물을 흘렸어요. 윤다희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판결은 단순히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권력을 이용한 괴롭힘, 부당한 차별, 비리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동화산업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건강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판결 이후 오창호 부장이 괴롭혔던 전직 직원들이 윤다인을 찾아왔어요. 저희도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인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창호 부장과 유재민 사장의 구속 이후 윤다인은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했어요. 학벌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했죠. 윤리경영실과 내부 고발센터도 활발히 운영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점차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고졸이라고 무시당하지 않아요. 신입사원이 말했습니다. 비정규직도 같은 복지를 받게 되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오랫동안 계약직으로 일해온 직원이 감격했어요. 하지만 윤다인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윤다인으로서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직원들이 저를 진정으로 인정할까요? 윤석진 회장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넌 이미 한미정으로서 회사의 민낯을 보았고 윤다인으로 그것을 바꿀 용기를 보여줬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바로 그거야. 1년이 지난 어느 날 동화산업은 한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로 선정되었어요. 윤석진 회장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윤다인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증명했다. 회사를 맡길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취임식에서 윤다인은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연설을 했어요. 저는 한미정으로 살았던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창호 부장에게 짬뽕을 뒤집어 쓰던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권력에 의해 상처받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모든 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화산업의 새로운 문화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 회사들이 동화 산업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윤다희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 옆자리에는 새로 입사한 고졸 신입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신입사원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편하게 고충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동료니까요. 동화 산업의 복도에는 새로운 모토가 걸렸어요.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함께 성장하는 동화. 이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